정기택 증인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보건산업진흥원은 나라 돈으로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이 재직하실 때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씨 아내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키라 이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압박을 받은 적을 있는 걸 인식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증인이 계셨던 기관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특히 그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은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위탁 관리하는 곳이라 정부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를 면담 잡아주고 네트워크도 연결해주고 판로망을 개척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하는 곳인데, 신청하는 모든 회사를 다 연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뭐 크게는 8개 항목, 작게는 보니까 21개 세부 평가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뭐 과거 실적이 있냐, 얼마나 좋으냐, 예상 수익 전망이 좋은가, 의료계 평판이 얼마나 좋은가, 또 진출하는 현지 국가의 원어민 직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 이런 걸 보셨던데, 이런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최순실 씨 측근 회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김영재 씨 아내 회사라고 불리는 YJ컵스 메디칼이라는 거는 바로 그때 당시 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에 불과해요. 근데 손실은 17억이에요. 버는 것보다 손실이 71배나 되는, 이건 불량업체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원 불가능한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를 추천하라고,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력이 들어왔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대통령 순방에 낄 수도 없는 업체죠. 근데 대통령 순방에 공식적으로는 끼워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대통령 순방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 거의 모든 순방에 데리고 다녔어요. 중동 4개국 순방, 중남미 4개국 순방, 아프리카 3개국 순방, 프랑스 순방, 중국 순방, 라오스 순방, 안 데리고 다닌 데가 없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왕, 왕세자, 총리, 국회의장, 그 나라들의 강요들, 최고 인사들을 줄줄이 만나게 해주고 그 회사의 중동 진출을 도와줍니다.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특혜의 끝판왕이죠. 근데 이런 특혜도 모자라서 중동의 수출업체로 진출시키라, 이걸 국가기관에다가 예산으로 하라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했죠.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요구를 잘 안 들어주고 잘 안 되니까 안 해준 국가기관 인사들에게 보복을 한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증인이 2015년 중동 순방 멤버로 원래는 정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제되었죠. 네. 근데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청와대 지시라고 했는데 이 최순실 씨 측근 회사를 도와주라는 지시, 이 압력을 거부한 것 이외에 다른 짐작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었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보복당한 거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근데 이제 증인은 배제가 됐지만 증인이 계시던 기관의 실무 담당자, 중동센터장은 당시 중동 순방에, 왜냐하면 이 진출을 도와야 되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에서 부당한 압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중동 현장에서 이 실무자가 도저히 못 견디고 중동센터장이 사표를 이메일로 증인에게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상황에 너무 염증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일에 관여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이 증인과 관련된 기관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쓰고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쓰다 보니까 복지부 공무원들도 이 일에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한직으로 모두 자천이 됩니다.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돌아와서 중동 순방이 끝나고 나서 증인이 원장으로 계셨던 그 진흥원이 장장 5개월에 걸쳐서 대규모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 받아서 잘못한 게 드러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흥원은, 원장으로 계셨던, 증인이 원장으로 계셨던 그 진흥원은
원래 증인이 취임하기 전에는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량하지 못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증인이 취임하고 나서 평가가 B등급으로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불량한 기관을 우량한 기관으로 올려놓은 아주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아야 되는 증인인데 그 B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나고 나서 이틀 만에 증인에게 사퇴 압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 직후에 그런 있었죠. 권고사직을. 근데 이 권고사직은 누가 어떤 형태로 무슨 말을 하든가요? 복지부 인사 담당자가 제게 찾아와서 위의 뜻이니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위라는 건 청와대라고 하든가요? 대통령이라고 하든가요? 최순실 씨라고 하든가요? 누구라고 하든가요? 청와대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라고 했습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문체부에만 국한된 최순실 씨 아니면 최순실 씨가 아닌 그 이후에 있는 막강한 권력인지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 문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복지부까지 망라하는 각종 출연기관에까지 종횡무진으로 생사여탈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국정농단 세력의 민낯을 특검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이 일과 관련한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자로서 20년 동안 연구한 것을 국가를 위해서 실천해보고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1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부다비 보건청 장관과 신뢰를 쌓아서 당시 우리 대사께서 금맥을 뚫었다고 평가하셨던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온 것이 참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중 의원 신문. 위원님, 제가 김영재 증인한테 전달할 자료가 있습니다. 시계 잠깐 멈춰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방 전해 주려고 합니다. 자, 발언 시작하세요. 예,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 김한정 의원입니다. 김영재 증인, 지금 제가 전해드린 자료 보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청와대에 두 가지 금기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얼굴 멍자욱입니다. 증인은 안면 미용 시술 전문가죠? 네. 그 얼굴 땡기는 그 분야입니다. 자, 2014년 1월 달에 촬영한 대통령 얼굴 사진입니다. 참고로 그 사진들은 한국일보 사진 기자분들이 4만여 장의 대통령 10년 동안의 사진들을 정밀 분석한 속에서 1000장을 골라냈습니다. 앞면 사진들을 정밀 비교한 결과 추출한 사진들이라는 걸 참고로 하십시오. 자,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 찍힌 사진입니다. 6군데의 주사 바늘 자국이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4월 4.16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둔 5월 1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본 사진은 잘 모르겠고요. 그저 안 보이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네. 필러죠? 예. 필러는 그 보톡스와 달리 굵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죠? 굵을 수도 있고 또 그 필러의 가는 바늘을 사용하는 필러도 있습니다. 필러 또 주사는 피하 3 내지 4cm 깊이 찔러서 시술하는 거 맞습니까? 예, 피하층에 넣는 것도 있고요. 그 위에도 넣는 것도 있고. 그래서 흔히 이런 피멍 자국이 휴지적으로 나타나죠?
글쎄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혈관을 이거는 뭐 터트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이 필러 시술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프로포폴 같은 수면 유도제 사용하기도 하죠. 아닙니다. 요새 그렇지 필러는 않습니까? 그 국소마취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이 비선 의료진에 의한 비밀 치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대통령을 한 번도 대통령 당선 전이나 후나 진료한 적 없습니까? 네, 밤에 청와대 들어간 적 없어요? 한 번 불러서 처음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한 번이 아닌데요. 제가 왜 한 번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니,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2014년 2월에 연락이 와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누가 연락했습니까? 비서관 누구예요? 이비서관 같습니다. 행정관인데 기억은 잘 못합니다. 이영선 씨죠? 근데 그때 누가 왔는지는 최순실 씨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얼굴을 기억을 알잖아요. 네, 행정관인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자, 그 사람 차 타고 들어갔죠? 예, 그건 맞습니다. 경호실 제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소지한 무사 통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있는 게 본인은 없기 때문에. 이름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호관들이. 그거는 전에 저희한테 전화 와서 밤에 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영선 전에- 차 타고 들어갈 때. 전에 저희한테 연락 와서 저희의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걸 다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들어갔던 청와대 입구 현장에서 네. 차 안에서 근무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무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안 그거는 보여줬잖아요. 안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른바 그게 보안 손님이에요. 예? 네. 청와대 부속실에서 문고리 3인방이 지칭한 손님에 대해서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이름도 묻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라는 게 경호실한테 내려간 지침이에요. 네. 그래서 보안 손님이라고 주시하는 거예요. 네. 자, 김영재 네. 증인. 대통령 성형시술 안면 시술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그때 당시 왕진 가방 들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화가 왔을 때 이쪽 흉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여기 좀 감각이 좀 없어지면서 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한 번 봐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봐주고 그냥 나왔어요? 그 외에도 몇 번을 들어갔는데. 근데 왜 아까 한 번밖에 안 아니,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번 들어갔고. 자, 외에는 그동안에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여기는 기억은, 국정조사 청문회장입니다. 위정은 처벌받습니다. 네. 의사가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대통령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 몇 번 기억을 안 나지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번 갔다 와서 좀 이렇게 부으실 때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 봐달라고. 얼굴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본인 대통령을 여러 번 그 얼굴 진료 때문에 네. 제일 많이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의료진 저는 중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사진이기 그렇게 때문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제가 저 위에는 다른 의사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얼굴에 관한 한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김영재 증인 외에는 전문적으로 한 분이 없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얼굴에 주사바늘을 넣고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근데 본인은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 거 안 아닙니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좀 아마 미국 학회도 가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을 겁니다. 자, 나중에 최보정 한번 감염으로 136차례 네. 최순실 진료했죠? 네.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대리 진료도 포함되어 있죠? 몇 퍼센트쯤 됩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136차례가 다 최순실용이었다는 거죠? 네, 병원에 온 기록입니다. 네. 근데 최순실로부터 대통령에 관련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주로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네. 네. 저희는 최태민 정윤회 문건 사건 후에 그때 사진 보고 최순실 씨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개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근데 뭐 찌라시 수준에 뭐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그 사람이 이 정도의 그 권력을 갖고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